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께 아주 냉정하고도 시급한 경고를 먼저 하나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끄시거나 단순한 예금 상품 소개겠지 하고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유튜브 영상 하나를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통장과 포트폴리오에서 조용히 증발하고 있는 확정된 수익이라는 안전 마진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데 도대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어제와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뉴스를 통해 들었던 금리 인하의 시대가 온다는 말은 이제 절반은 맞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 현장에서는 지금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한 금리 역주행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곳곳에서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금이자 몇 푼 더 받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뺏기지 않으려는 처절한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20분간의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0.1%의 이자라도 더 챙기는 실속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찾는 것을 넘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어떻게 분리할지 배우게 됩니다. 시장을 이기는 강력한 통찰을 확실하게 가져가시게 될 테니 지금부터 우리가 처한 금융시장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서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점을 한 번이라도 직접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전 세계가 이제 고금리 시대는 끝났다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것이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거래하는 집 앞 은행의 예금 금리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내려가기는커녕 슬금슬금 다시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3%대, 후반은 기본이고 우대 조건을 합치면 4%에 육박하는 고금리 상품들이 시장에 다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경제학 교과서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기현상이며 도대체 왜 대한민국 은행들만 금리를 올리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가 믿었던 한국은행의 갑작스러운 변심과 정책 기조의 변화입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낙관적인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당분간 멈추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경기가 어려우니 당연히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이유로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금리가 내려갈 줄 알고 미리 예금 금리를 낮춰놨던 시중은행들은 비상이 걸렸고 시장 금리가 다시 급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다 설명하기엔 부족하며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은행과 증권사의 피 튀기는 머니무브 전쟁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와 해외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은행에 잠자고 있던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증권사 계좌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이나 CMA 통장 같은 강력한 신무기를 장착하고 은행의 충성 고객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며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올립니다. 이러한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은 우리 같은 현명한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박터지게 싸울수록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실질적인 금리 혜택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말연시는 전통적으로 예금과 적금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이기에 금융사들의 마케팅은 1년 중 가장 공격적입니다. 즉, 지금 이 시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단기 현금 운용의 골든타임이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자산 관리의 성패를 가릅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이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금리가 오른다니 좋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고작 3에서 4%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하루에도 10%씩 오르내리는데 겨우 몇 퍼센트 이자를 위해 예금에 큰돈을 묶어두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혹은 반대로 주식시장은 너무 불안하니 그냥 마음 편하게 안전한 예금에만 전부 넣어둘까 고민하며 양극단의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결국 아무런 구체적인 전략 없이 입출금 통장에 0.1%의 이자만 받으며 수천만 원의 거금을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주식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점 매수의 공포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려면 내 자산을 명확하게 두 가지 주머니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언제든 쓸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 이상을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 자산인 현금과 예금이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창자산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이 예금 상품이 좋으니 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시중은행의 1위 상품부터 증권사에 숨겨진 꿀팁까지 사사히 비교해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남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3%인 시대에 3%짜리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 그저 본전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도둑에게 야금야금 갉아먹히지 않으려면 안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한 뒤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은행과 증권사가 뿌리고 있는 이 마지막 고금리 티켓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제가 여러분의 확실한 금융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기이한 현상의 뿌리부터 하나하나 아주 냉철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금리 인하를 외칠 때 왜 대한민국 은행들만 금리를 올리는지는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혼자 역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은행의 배신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금리는 무조건 내려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곧 파란불로 바뀔 줄 알고 미리 가속 페달을 밟은 것과 같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빨간불을 켜버렸습니다. 아직 집값도 불안하고 가계부채도 위험하니 절대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한국은행의 단호한 선언에 시장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끼리 돈을 빌리는 금리가 튀어올랐고 은행들도 더 비싼 이자를 쳐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말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데 은행업에서 연말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파종기입니다. 보통 1월에 예금을 많이 가입하시기에 그 막대한 만기 자금이 12월과 1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돌아오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만기된 목돈을 찾아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떠나버리면 은행 곳간이 텅 비게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 고객님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높은 금리로 든든한 울타리를 쳐서 돈을 가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4%에 육박하는 고금리 예금들이 다시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진짜 비즈니스적인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냉정한 소비자의 모드로 돌아가서 과연 어떤 상품이 빚 좋은 개살구이고 어떤 것이 알짜인지 보겠습니다. 시중은행권과 증권사를 링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팩트 체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권 1위인 SC제일은행의 그린세이브 예금을 보면 표면 금리는 3.2%로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형적인 은행의 마케팅 함정인 미끼가 숨어 있는데 이 금리를 다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반드시 신규 고객이어야 하거나 추가로 다른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등의 우대 조건을 다 떼고 나면 실제로는 평범해집니다.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남은 기본 금리는 2.9% 수준으로 기존 고객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조용히 강한 실속파 강자가 있는데 바로 SH수협은행의 헤이정기 예금은 요란한 광고 없이도 아주 정직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복잡한 우대 금리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본 금리 2.9%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비즈니스의 핵심은 유연성인데 수협은행은 가입 기간을 3개월로 짧게 잡아도 1년과 똑같은 금리를 주는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옆 동네 증권사로 돌려보겠는데 은행이 안전함을 파는 곳이라면 증권사는 철저히 수익률을 파는 곳입니다. 증권사에는 예금이라는 이름 대신 발행어음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부자 친구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부유한 친구는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확실히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현재 1위인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을 보면 기본 금리가 3.05%로 은행의 복잡한 우대금리를 가볍게 압도합니다. 은행이 까다로운 조건을 덕지덕지 붙여서 겨우 3%를 맞출 때 증권사는 아무 조건 없이 기본으로 높은 금리를 깔고 갑니다. 게다가 발행어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초단기 유동성인데 하루 단위로 만기를 마음대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4일 뒤에 전세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딱 54일치만 가입해서 단 하루의 이자 손실 없이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일정에 완벽히 맞춘 커스터마이징 예금인 셈이며 여기서 핀테크 앱을 잘 활용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토스 앱에 들어가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특판이 숨겨져 있는데 1년 만기 기준으로는 무려 3.4%의 고금리를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고 5천만 원 이내의 자금을 굴린다면 굳이 은행 창구에 줄을 서서 낮은 이자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 차이가 있는데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든든한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나라가 돌려주지만 증권사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회사가 망하면 내 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겠지만 여기서 대마불사라는 비즈니스 격언을 떠올리면 리스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발행어음은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 딱 4곳만 국가의 허락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이 거대 기업 4곳이 망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IMF 수준으로 박살이 났다는 뜻이며 그때는 은행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안전한 구간에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비상금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 보통 은행 입출금 통장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은 이자가 0.1%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빵원이며 이 돈은 무조건 증권사 CM에 이 통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현재 1위인 미래에셋 네이버 통장은 하루만 넣어도 연대 이자를 주며 네이버페이와 연동하면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동시에 챙깁니다. 이런 훌륭한 상품을 두고 은행 통장에 수백만 원을 썩히는 것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값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3%대 특판과 4%대의 매력적인 예금 상품들을 아주 꼼꼼하게 모두 찾아냈습니다. 과거 1%에서 2%대 금리 시절에 비하면 분명 감사한 숫자이지만 냉정하게 다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과연 이 4%라는 숫자가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학에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은행이 통장에 찍어주는 4%는 그저 껍데기인 명목금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빼야 할 숫자는 이자, 소득세, 15.4%와 매년 우리를 괴롭히는 무서운 물가 상승률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나들었고 최근에도 여전히 우리의 구매력을 아주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넣고 4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좋아할 때 사과 가격과 아파트 전세가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세금을 떼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이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숨긴 화폐 착시 현상의 실체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분명히 불어났지만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인 구매력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쪼그라들게 된 것입니다. 연봉도 오르고 적금도 열심히 부었는데 왜 내 삶은 3년 전보다 더 팍팍한지 묻는다면 자산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부자들은 금리 몇 푼에 만족하며 현금을 은행 금고에 가두지 않고 대신 실물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치환해 두었습니다. 현금을 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파도에 휩쓸려 구매력을 잃었지만 자산이라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고 높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위험한 투자는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고 그저 현금만 들고 있으면서 안심하는 무방비 상태의 태도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위기 때마다 찍어낸 막대한 통화량 때문에 종이돈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집값이 미쳤다고 말들 하지만 사실은 집의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는 돈의 가치가 쓰레기처럼 흔해진 것일 뿐입니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그 결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고스란히 현금을 쥔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은행 예금은 확정된 수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년 5%씩 녹아내리는 화폐 가치의 손실을 떠안는 확정된 패배의 게임입니다. 물론 당장 써야 할 생활비나 전세금 같은 목적 자금은 원금을 잃으면 안 되기에 반드시 안전한 예금이나 CMA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10년 뒤 노후를 책임질 소중한 장기 자금까지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를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치 하락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전 세계 우량 기업의 집합체인 S&P 500 ETF입니다. 현금은 오늘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지만 생산성 있는 자산은 내일을 열어주는 유일한 사다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달려야 하며 당장 쓸 목적 자금은 우리가 찾아낸 일위 상품들로 철저히 방어하십시오. 동시에 그 너머의 잉여 자본은 반드시 생산성을 가진 자산으로 치환하여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리자면 첫째는 금리 역주행의 기회를 포착하여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명목 수치보다 실질 가치를 보아야 하며 세금과 물가를 차감한 뒤 내 구매력이 진짜 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셋째는 현금의 성격을 분리하는 것인데 1년 내에 쓸 돈과 10년 뒤에 쓸 돈을 같은 주머니에 넣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천할 시간이며 여러분의 비상금 통장부터 즉시 점검하여 0.1%의 이자에 방치된 돈을 구출하십시오. 미래에셋 네이버 통장이나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식 발행어음을 활용하여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시스템을 즉시 구축해 보십시오. 단기 목적 자금은 시중은행 1위인 수협의 해이정기예금이나 토스 앱 내의 특판 상품을 관심 리스트에 넣고 꼼꼼히 비교하십시오. 장기 성장 자산은 미국 우량 기업 500개의 생산성 그 자체인 S&P 500 지수를 공부하며 미래를 설계하시길 권장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나 미국의 대표 티커인 SPY 등을 검색하며 그 성과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결코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자산들이 내 노후를 어떻게 지켜줄지 스스로 납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남의 말만 믿고 내 소중한 돈을 맡겨버리는 무지함 그 자체입니다. 투자의 성패는 결국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실행에 옮기는 본인의 해안과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쌓은 이 작은 지식의 벽돌 한 장이 10년 뒤 누군가가 좌절할 때 여러분을 지켜줄 난공불락의 성벽이 될 것입니다. 부의 격차는 단순히 연봉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관점의 차이와 그것을 실행하는 속도에서 결정적으로 벌어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그 격차의 위쪽으로 한 발자국을 당당하게 내디디셨으며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분석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매수 권유가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산의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곁에서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시시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